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어쩌면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혈압약, 당뇨약, 평생 먹어야만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해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의사들은 이제 명확히 말합니다. 혈압약과 당뇨약, 무조건 평생 먹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생활 습관과 노력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과정이 무작정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혈압약과 당뇨약을 안전하게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며 단순히 복용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증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댐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구멍을 막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댐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약을 끊기는커녕 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약물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안전하게 약물, 감량 또는 중단을 논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이런 상세한 기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싼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작은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초기 진단 및 저용량 복용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복용하는 약물의 용량이 적은 경우 약물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가 회복 능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합병증 부재입니다. 심장, 뇌, 신장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만 약물 감량 및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경화증, 심장비대, 단백뇨 등의 소견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약물 중단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혈압 및 혈당 목표치 도달 및 유지입니다. 약물 복용 없이도 혈압 또는 혈당이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약 한 알로 3개월 이상, 혈압이 12,080mHg로 유지되면 약물 감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의 경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남아있는 초기이면서 당화혈색소가 7% 정도일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약물 감량 또는 중단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중 5kg 감량 또는 염분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면 혈압약 한 알분량의 혈압 조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약을 끊거나 줄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약물 감량 및 중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약물 감량 및 중단 방법과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끊거나 줄일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그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제 약물 감량 및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약을 줄인 후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단순히 약을 처방해 줄 뿐, 이 복잡한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사와의 상담 필수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하며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은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지시 없이는 어떤 약물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점진적인 감량입니다. 약물 용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알 복용하던 약을 이틀에 한 알로 줄이거나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지 스스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약물의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셋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약물 중단 후에도 2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압 및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약을 끊었다고 해서 질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여러분의 몸이 약물 없이도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생활 습관 개선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감량 및 중단의 핵심은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지금 당장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에 있어 식단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지금 당장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인 것입니다. 첫째, 대시 식단입니다. 육류, 단 음식,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유제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단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저염식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물 섭취를 줄이고 김치나 장아찌 섭취량을 줄이며 소금 대신 레몬즙, 마늘, 후추, 허브 등으로 간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셋째,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 순서입니다. 식사 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 이어서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곡물 섭취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등 잡곡을 섞어 섭취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늘리세요. 통곡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다섯째, 칼륨 섭취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아보카도, 바나나, 시금치 등이 좋은 칼륨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0-80% 강도로 주 5-7회 30-60분씩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혈압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혈당 소비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5kg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및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독서,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또한 양질의 수면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여 몸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 및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으므로 절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처럼 간단하고 저렴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여러분은 혈압약과 당뇨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기적의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약물 감량 및 중단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전략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을 줄이거나 끊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과 약물, 복용 시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복용법을 알려줄 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확한 복용법 준수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사가 지시한 복용 시간, 식사 시간 등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작용 인지 및 대처입니다. 약물 복용 후 두통, 어지럼증, 부종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저혈당 주의입니다. 당뇨약 복용 시 저혈당 증상, 예를 들어 땀, 손 떨림, 맥박 증가, 현기증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항상 휴대하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하여 혈당을 올리세요. 넷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질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기약, 알레르기 치료약, 다이어트약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영양소 결핍주의입니다. 일부 고혈압약 및 당뇨약은 특정 영양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중 일부는 마그네슘 결핍을,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 코엔자임 Q10 등의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적절한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장지방 관리를 통해 이러한 질환들을 개선하고 약물 복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은 혈당 조절과 혈압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약제를 조기에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췌장 기능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합리적인 혈압 목표치는 14,085mHg입니다. 이 목표치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고혈압 환자의 약 30%는 약물 없이도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약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운전자는 당뇨약 및 고혈압약 복용 시 졸음,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 복용 후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지금 당장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과 과학,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모두 아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약과 당뇨약을 끊거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막연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족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72살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는 것이 마치 자신의 건강을 잃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우울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박 선생님은 음식을 매우 좋아하셨고 간이 센 음식을 즐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적어 체중도 과체중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계셨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신 후 저는 선생님께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대신 아주 간단한 두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에이, 고작 밥 좀 조절하고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현실의 절박한 마음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염식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고 김치 대신 생채소를 곁들이고 소금 대신 허브와 천연 양념으로 간을 맞추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셨고 식사 순서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매일 아파트 단지를 2바퀴씩 걷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힘들게 느껴지는 운동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으셨지만 약을 끊고 싶다는 강한 의지로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달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체중이었습니다. 5kg를 감량하셨고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째 되던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약을 한 알 줄여도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그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약을 줄일 수도 있다니 라는 희망이 샘솟았다고 합니다. 6달 후에는 나머지 약도 줄일 수 있었고 1년 뒤에는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약 대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약에 의존했던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혈관 검사나 복잡한 의료 수치를 들이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건강은 돈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올바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비밀을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적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자연히 우리 몸에 이미 내재해둔 자가 치유력을 올바른 습관과 노력으로 깨워주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부산의 김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저렴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박 선생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전문가로서 중요한 경고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약물 감량 및 중단은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린 정보는 여러분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쌓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